요하요 코자이마스. 오하요는 오하요죠. 오하요 오로 바꿔주셔야 돼요. 아, 아이유의 오. 그렇죠. 자, 코자이마스. 모자이마스죠. 모자이마스. 땡땡. 자, 만날 때 인사. 그러면 헤어질 때 인사가. 자, 헤어질 때 인사요. 두 가지만 할 건데. 일단 일본어에서 헤어질 때 인사하는 되게 유명한 거 뭐가 있어요? 그렇지. 사, 요, 나라. 그동안 우리는 뭐라고만 알고 있었습니까? 사요나라. 그래서 사, 요, 나, 라. 네 박자로 쓰는데 사요나라 였던 거예요. 자, 우 장면이네요. 자, 읽어볼게요. 사요나라. 한 번 더요. 사요나라. 스펠링은 사요나라. 한 번 더요. 사요나라. 우 약간 들어간다는 거 좀 해주세요. 사요나라는 여러분들이 땡땡도 없고 장음 하나,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더 신경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별로 틀리지는 않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물좀 받아. 네. 물 좀 받아오세요. 되게 중요한 거 얘기할 거예요. 약 먹을 시간. 난 왜 이렇게 재밌지? 나도 그거냐? 꼰대인가? 근데 꼰대도 일본어거든요. 꼰대가 원래 프랑스어에 백작이라는 뜻인가? 그게 뭐 콘텐가? 뭐 이렇게요. 근데 일본에도 백작이라는 지위가 있었었거든요. 그 구한말 시대 그럴 때. 근데 이완용이 완전 그 네이티브 같이 영어를 되게 잘했대요. 정말로 발음이 좋고. 근데 그는 일본어를 되게 못 배웠대요. 되게 일본어를 잘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미우라라는 사람이 맨날 이완용한테 뭐 브리핑 받고 이럴 때 제발 일본어 좀 공부하자. 그렇게 면박을 줬대요. 근데 융통성이 없고 계속 일본어 못하고 하니까 근데 그 이완용이 일본에서 백작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발음으로 콘테라고 이제 발음을 한 거죠. 근데 그 이완용 때문에 생긴 꼰대인 거예요. 융통성 없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사요나라를 절대 금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경우를 메모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아픈 사람한테 하는 거. 있었으면 안 겁니다. 있었으면 안 거야. 자, 이 사요나라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별이에요. 진짜 이별. 그래서 정말 헤어진 남녀가 헤어질 때 혹은 다시 언제 만날지 기약이 없는 그런 헤어짐에서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시험 문제에 친구가 이렇게 입원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병문안을 왔다가 그럼 나 다음에 뭐 또 이렇게 안녕 하면서 발이 됐다는 얘기 집에 가는 거죠. 이때 얘 말풍선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1번 사요나라, 그 다음에 B 그럼 내일 또 봐. C 가령 푹 쉬어. D 몸조리 잘해.
오늘 즐거웠어. 모두 고르시오. 사요나라만 안 고르면 돼요. 나머지 다 정답. 오늘 즐거웠어. 괜찮잖아요. 몸조리 베스트죠. 베스트. 자, 푹 쉬어. 당연히 좋고. 내일 또 봐라는 얘기, 내일 또 올게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요나라만 안 고르면 되는데 이 당연한 우리 웃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 설명을 그 한 번을 안 들어놔서 설명을 헤어질 때 인사 헤어지는 장면 내일도 고르는 학생 되게 많아요. 이게 수능에도 나온다니까. 제2외국어라서 대충 아이들이 뭐 등급 이상만 받을 정도로만 대충 공부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이거 시험에서도 또 많이 나오는데 남의 집에 초대돼서 갔다가 이제 귀가할 때 초대한 사람도 받았던 사람도 모두 쓰지 않습니다. 초대한 사람의 마인드는 늘 항상 다음에 또 오세요거든요. 긴 말이어도. 근데 오늘 이렇게 시간 내줘서 집에서 음식도 대접하고 너네 집도 이렇게 막 개방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면서 사요나라는 이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푹 쉬세요. 오늘 즐거웠어요. 혹은 잘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인사 표현도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요나라만 안 고르시면 된다고. 나머지는 다 골라도 된다는 얘기다.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사요나라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의외로 써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개 더 써야겠네요. 우리 매일 만나는 친구끼리 고니치와 안 쓴다고 했죠. 그래서 매일 만나는 친구끼리 매일 만나는 친구, 학교 친구끼리도 사요나라를 쓰자. 내일도 만나요. 근데 일반적인 거예요. 이거요? 왜냐하면 일본에 헤어질 때 인사하면 사요나라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거를 뭐라고만 해석해요? 안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린 안녕은 진짜 안녕도 있지만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봐요. 안녕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험에 내요. 이건 일반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거기 일반적이라고 썼나요? 네. 미안해요. 자, 일반적이라는 게 아니라 진짜 헤어집니다. 내가 거기다 일반적이라고 썼지? 자, 그러면 밑에다가 일반적이라고 써주고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다가 메모를 할게요. 거기 있는 건 나중에 보시고요. 칠판에서 외운 다음에 글로 다시 메모할 거 있으면 메모합시다. 3개의 단어만 외울게요. 몇 박자? 한 박자. 자, 읽어볼게요. 자. 자라는 단어는 그럼 이란 뜻입니다. 어떨 때 쓸까? 1에다 1을 더했습니다. 그러면 몇일까? 되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럼 내일 이렇게 하는 걸로 정하고 그걸 다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란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몇 박자? 2박자. 얘는 또 라는 뜻이야. 아니라 맞다. 우리 돈가스 먹자. 맞다. 또 이런 뜻이에요. 몇 박자? 3박자. 이건 tomorrow. 내일이라는 뜻. 자, 읽어볼게요. 아시다. 자, 이 단어를 반드시 순서로 외워주세요. 자, 첫 번째 그러면 갑니다. 자. 또 외워봅니다. 맞다. 자, 내일입니다. 아시다. 한 박자, 2박자, 3박자. 이거 꼭 반드시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자라는 단어에 내일을 붙일 거예요. 우리 히라가나
하나라고 했는데 네라는 글자에 대해서 알려주죠. 네는 소데스네, 오이시 데스네 해서 뭘 나타낸다고요? 감탄을 나타내는 말투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일본어에 맛있다라는 형용사가 오이시라고 하는데 오이시에 네를 붙여서 오이시네 하면 맛있다, 맛있네, 맛있군 이 정도로 감탄문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혼자서 이렇게 하고 오이시네 하면 맛있네 라는 감탄이지만 누군가랑 아이 컨택을 하는 순간 오이시네 뭐가 돼요? 감탄을 넘어선 동조까지 됩니다. 자, 그러면 감탄과 동조에 네를 붙이면 무슨 뜻이 되냐면 이겁니다. 그럼 딱 간다 정도가 생략된 거죠. 그럼 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합니다. 자네 한 번 더요. 자네 뭐 하다가 자 이제 집에 가다 그래 그럼 가 이런 느낌이에요. 자, 한 번 더 읽을게요. 합니다. 자네 자, 이때 한 개 우리 그럼이라는 단어 할 때 그럼이라고 하지 않고 그럼 집에 갈까요? 그럼 내일 또 가. 그럼 잘 가. 우리도 그럼이라고 끌죠. 그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얘를 발음할 때 자, 도 하고요. 자, 이렇게도 해요. 그러면 장음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얘가 장음이 되려면 무슨 글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시사, 특히 아까 시사 거였나? 시사 거에는 자네 도 나오고 자네 도 나와요. 둘 다 나오고 미래에는 자네만 나오나? 어쨌건 교과서에 어느 교과서는 원래는 얘고 근데 보통 그럼을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웬만한 교과서에서는 자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둘 다 어필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스펠링 혹은 주관식 쓸 때 아가 있는 거와 없는 것 때문에 오문 틀린 거 고르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일단 여기는 아를 이렇게 써놓고 설명할 때 편의상 안 쓸게요. 자, 읽어볼게요. 합니다. 자네. 자, 이렇게 단어 하나가 인사 표현으로 쓰일 때는 반드시 내가 있어야 자연스러운 인사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마타네. 무슨 뜻일까요? 또 봐. 이런 뜻이야. 자, 맨 위에 게 뭔 뜻일까요? 그럼 간다. 그럼 제가 이런 느낌이 생겼대요. 자, 뒤에 것도 읽어볼게요. 세 번째 거. 자, 갑니다. 아시다네. 자, 한 번 더요. 아시다네. 무슨 뜻일까요? 내일 봐. 알았지? 동의하지? 이런 느낌. 자, 그런데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조합할 수도 있어요. 얘랑 조합해볼까? 시작. 자, 맞다. 무슨 뜻일까요? 그럼 또 봐. 자, 읽을게요. 자, 맞다. 이렇게 두 개가 조합이 되는 순간부터는 내는 있어도 없어도 괜찮아요. 대신에 한 단어가 쓰일 때만 내를 반드시 갖춰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는 내를 안 쓰면 안 돼요. 조합할 때부터는 쓰든 안 쓰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조합해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자시다. 읽어볼게요. 자시다. 자시다네. 무슨 뜻일까요? 그럼 내일 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도 조합해볼까요? 얘랑 얘랑? 그럼 일단 해석은 여러분들이 먼저 해볼래요? 그렇죠. 내일 또 봐.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다음 한국어를 일본어로
쓰시오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쓰는잖아요. 아시다, 맞다 이렇게 쓰는데 내가 이걸 순서대로 외우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합할 때도 반드시 얘네들 순서를 지켜서 나열하셔야 돼요. 자, 아시다 맞다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맞다, 아시다. 즉, 박자가 짧은 것부터 순서대로 쓰셔야 됩니다. 또, 자, 읽어볼게요. 합니다. 맞다, 아시다. 맞다, 아시다네. 자, 이제 세 개를 다 조합해 볼까요? 갑니다. 시작. 시작. 맞다. 아시다. 이왕 쓴 거 4가지. 자, 그래서 총 7개로 어느 교과서든 나오고요. 저 7개를 다 쓸 게 아니라 3개의 단어만 외우고 있으면 순서대로. 자, 우린 7번으로 3번 연속 읽어볼게요. 합니다. 자, 맞다, 아시다. 자, 맞다, 아시다. 자, 다시 할게요. 자, 맞다, 아시다네. 네까지 괄호하고 써주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한 개의 단어로만 할 때는 내가 필수적으로 붙어야지. 자, 이건 아픈 사람이랑 헤어질 때 써도 되고 남의 집에 방문해서 헤어져 나올 때도 써도 되고 매일 만나는 친구랑 써도 되고 일반적인 인사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맞다, 아시다, 네 라고만 정리를 할게요. 자, 맞다, 아시다네. 이제 나중에 진도가 나오면서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매주 보는 사람들끼리는요 내일이란 단어 대신에 다음 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자, 마타라이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되나요? 자, 그러면 만남과 헤어짐의 인사 히라가나와 발음규칙까지 포함해서 1과의 내용이 실은 어느 교과서를 가지고 있던 1과의 내용이 다 끝난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쉴게요. 잠깐 쉬었다가 2과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